집안에 생수 한 병만 올려두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이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비법을 몰랐다면 지금도 매달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의 찻집을 운영하시는 70대 사장님은 몇 달째 바닥을 치던 매출이 생수 한 병으로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구독자분은 장사가 몇 달째 바닥을 치던 와중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집안에 막힌 자리 하나 정리하고 거기에 생수 한 병을 올려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며칠도 안 돼서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온 돈이 금세 나가버리고 집안 분위기까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가게는 손님이 잘 안 들어오고 집에서는 자꾸 싸움이 생기고 벽에 박아둔 시계까지 툭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풍수에서는 예부터 물이 곧 재물이라 여겼습니다. 물은 생명을 키우고 흐름을 만들며 기운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자연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물은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땅도 식물도 심지어 돈의 흐름마저도 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멈춰 있으면 기운도 막히고 물이 순환하면 복도, 돈도, 사람도 따라 흐른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 원리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평생 돈의 흐름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수의 올바른 배치입니다. 그 생수 한 병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자연에서 스스로 흘러나온 살아있는 물. 기운을 머금은 물로 공간의 흐름과 돈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 양수 속에서 태어나고 식물도 땅도 사람도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기운이며 그 기운이 바로 재물의 흐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움직이는 첫걸음이 바로 생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재물운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깨끗하게 밀봉된 생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낡고 오래된 물병, 뚜껑이 열려있는 물. 사용하던 생수는 안 됩니다. 신선한 기운이 담긴 생수 한 병. 그 자체가 복의 씨앗이 되거든요. 첫째, 최적의 배치 위치입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기운의 길목이 바로 집의 입구, 현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물이 쌓이는 자리는 따로 있어요. 바로 현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안쪽 공간. 이곳이 바로 재물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집에 에너지가 모이고 안정되는 곳으로 생수 같은 깨끗한 기운을 머물게 하면 돈의 흐름이 그곳에 스며들듯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관을 기준으로 가장 먼 안방의 구석이라든지 거실 오른쪽 끝 코너 또는 북서쪽 모서리 공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둘째,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생수병을 아무렇게나 두지 마시고 깨끗한 유리 받침대나 하얀 접시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생수병 뚜껑 위에는 천일염 한 줌을 살짝 올려두면 소금의 정화 에너지와 물의 생기가 만나 집안에 들어온 재물운을 더욱 강력히 머물게 합니다. 단 한 병의 물이지만 놓는 위치와 마음의 정성에 따라 여러분분의 인생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경기 용인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시는 70대 중반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 아껴 쓰고 부지런히 살아오셨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매출은 오르지 않고 딸이 결혼한 뒤부터는 집안 분위기까지 가라앉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지요. 뭔가 기운이 막힌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풍수적으로 집 구조를 살펴보니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곳에 빈 박스와 빨래 건조대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방의 구석에는 오래된 우편물과 쓰다만 향초들이 쌓여 있었죠. 그 공간이 바로 재물 자리였던 겁니다. 바로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자리에 깨끗한 생수 한 병을 올려두시고요. 접시에 올리고 병뚜껑엔 천일염 한 줌 올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족의 건강과 장사의 번창을 기도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말씀대로 해보셨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게에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하루에 2~3팀이 고작이었는데 그날은 7팀이 들어왔고 손님이 나가며 여기 너무 좋다.
고 말하더랍니다. 정말 물 한 병 놓았을 뿐인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 손자까지 갑자기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책상에 앉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셋째,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장소가 있어요. 생수병을 아무데나 두면 오히려 집안 기운을 망치고 재물운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물과 관련된 공간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화장실은 음습하고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생수를 두면 재물 기운이 아래로 꺼지고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현관 바로 앞입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생수를 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정체되거나 되레 밀려나가게 됩니다. 마치 들어오는 돈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꼴이 되죠. 세 번째는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주변, 즉 불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물은 원래 재물과 관련된 기운이지만 불과 만나면 그 조화가 깨지면서 기운이 충돌해버립니다. 그 결과 집안의 재운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비법입니다. 물의 자리를 잘 잡아주었다면 이제 그 곁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더욱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붉은 천에 감싼 쌀 한 줌입니다. 의외시죠? 하지만 이 조합에는 깊은 풍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쌀은 예부터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르는 기운을 지닌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8세 이정순 어르신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늘 이제 그만 접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알려드린 풍수비법을 실천하셨답니다. 집 거실 구석에 생수 한 병과 붉은 보자기로 곱게 싼 쌀 한 줌을 유리 접시에 올려두셨답니다. 단지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이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손님이 하나 둘 늘더니 일주일 사이 단골이 생기고 한 달 후엔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뭘 바꾼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물 한 병 옮기고 나서부터 기운이 달라졌어. 가게에 햇살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재물의 기운이 오래 머무는 집의 공통점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 기운이 좋아서 돈이 끊이지 않는 집들 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항상 정리된 현관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시작되는 입구, 바로 현관이 어지럽고 어두우면 돈의 기운은 들어오다 말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73세 김말순 어르신은 자식이 실직하고 집안의 일이 꼬이기 시작한 때를 돌아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현관 신발이 한 10켤레 쌓여 있었지.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 아들이 면접 붙었어. 두 번째는 거실의 오른쪽 구석에 있는 둥근 그릇입니다. 이건 잘 사는 집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건인데요. 그릇 안엔 동전 몇 개, 쌀 한 줌, 황색 종이로 싼 소금 약간을 담아두는 겁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재물 기운을 모으는 그릇이라 부릅니다. 70대 중반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된 어느 노부부는 이걸 기운을 모으는 그릇이라며 지금도 매달 첫날마다 쌀과 소금을 갈아두신다고 해요. 세 번째는 조금 의외지만 냉장고 위입니다. 보통 그냥 넘어가기 쉬운 공간이지만 여기를 잘 활용하면 금전운을 꽉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냉장고 위에 지갑, 동전, 열쇠 등을 아무렇게나 올려두는 집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 냉기와 온기가 부딪히는 기운의 분기점입니다. 이곳엔 풍수용 황색천에 감싼 생수 한 병이나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두면 의외로 작지만 알찬 돈줄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주의사항입니다. 붉은 천은 너무 진하거나 검붉은 색보다는 선명한 홍색 계열이 좋고 쌀은 찌은 지 오래되지 않은 맑은 햇살이 좋습니다. 쌀이 상하면 기운도 흐트러지니 한 달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생수의 자리는 단순히 보기 좋고 편한 곳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에 따라 전략적으로 놓여야 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담았다 해도 풍수적으로 어긋난 자리에 놓인 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부자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재물자리는 어디인지, 현관은 정리되어 있는지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현관은 비워두고 거울은 들이지 마시고 밝은 조명과 깔끔한 매트만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재물의 길목이 열립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단돈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가지라도 기운을 다스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돈이 모자라지 않네. 이번 달은 여유가 있네. 하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의 복이 쌓이게 될 겁니다. 기초연금, 임대소득, 생활비 같은 게 신기하게도 모자라지 않게 도는 집이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면서 정작 집안 기운 하나에도 운명이 바뀐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병의 생수, 작은 그릇 하나, 그리고 마음을 담은 정성이 당신의 재물복과 대운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생수병을 닦으며 이 물이 우리 집 복덩이다. 하시며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안의 재물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물 한 병을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물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운을 흐르게 하고 돈복을 머무르게 할지 모릅니다. 재물의 기운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